저는 아시아나 4번문화도 결국 지원동기라고 생각하는데 1번이 애들이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더라. 1번은 지원동기인데 4번도 결국에는 지원동기 아니냐고, 같은 질문 아니냐고. 나 이 질문 왜 이렇게 많이 받아봤지? 4번 지원하는 직무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 또는 사건에 대해 서술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소서가 되게 웃긴 게 이 문항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되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나는 경험 4개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운 문항이라는 거지. 여기는 지원동기를 적어야겠다. 여기는 영향을 끼친 인물 사건. 이게 왜 근데 같은 문항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맞아,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 뭔가 건드리면 안 돼.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 지원하는 직무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 이게 지원하는 직무라고 적혀 있어서 그래. 그냥 우리가 살면서 어떤 거에 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 또는 사건에 대해 서술하여 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쉬운데, 이게 지원하는 직무라고 앞에 적혀 있으니까 승무원을 지원하면서 강한 영향을 끼친 인물 또는 사건이라고 제한돼 버리니까 이거 결국 지원 동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지원하는 직무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건이 있었어. 그 사건으로 통해서 나는 이렇게 지원하는 직무에 의해서 이런 자질이 필요하구나라고 그런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승무원의 자질은 뭔데? 친절함, 뭐 신뢰, 뭐 자신감, 리더십, 팔로워십, 조직 융화 이런 거 다 필요한데 승무원의 자질이라고 한 게 딱 명확하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하는 직무에 가장 필요한 영향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영향이나 사건 또는 인물이래. 그러니까 벌써 이미 지원하는 직무라는 거에 승무원에 대한 그 자질을 본인들이 딱 틀에 박혀서 생각하고 그걸 적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1번 항목 그 직접 간접적인 경험이라는 게 진짜 몸으로 체험한 것만 적으라는 거지. 제주를 생각하는 가치관을 적어도 되는 거지.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직 또는 간접적인 경험. 또는 직접적인 경험을 적어도 되고 간접적인 경험을 적어도 돼. 그런데 망고야 너무 시끄럽잖아. 저기 직 또는 간접적인 경험인데 그걸 두 개 다 적으려고 하니까 또는 직접적인 경험을 적어도 되고 간접적인 경험을 적어도 되고. 그래서 몸으로 체험한 것이라고 해도 되고, 간접적인 경험, 나 재정무 승무원으로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나눔의 가치를 얻었어요, 이런 것도 간접적인 경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주 1번과 3번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1번은 제주항공 지원 동기고 3번은 제 직업관이니까 결국 이것도 왜 제주항공인가로 이렇게 흘러가서 자기소개서를 왜 적는 걸까라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자기소개서는 나를 소개하는 서류잖아. 내가 자원봉사를 했어. 그래서 나눔이라는 가치를 얻었어. 그래서 지원 동기에 저는 앞으로 제주항공에서 나눔이라는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이라는 가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주항공에서 나눔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지원했습니다. 그럼 이거 자원봉사 얘기, 나눔이라는 가치를 얻은 얘기를 지원 동기에 쓸 수 있죠. 두 번째로 성장 배경에 네, 저는 자원봉사로 나눔이라는 가치를 얻었습니다. 나눔이라는 가치를 얻으며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제주항공에서 실현하겠습니다. 이것도 성장 배경이지. 입사 후 후보. 저는 저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나눔이라는 가치를 얻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입사 후 제주항공에서 나눔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승무원으로 근무하겠습니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 자소서라는 거는 문항은 되게 나눠져 있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냥 물어보는 하나의 문제, 그냥 문제는 결국 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지. 결국 1번하고 3번은 같은 문제인데 도대체 뭘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그냥 같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 맞아. 같은 문제. 이건 똑같은, 넌 어떻게 살았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도 어떻게 살아왔길래 니는 어떤 경험이 너한테 주는 의미가 뭐야? 넌 어떻게 살았길래 그 기준이 부합하다고 너는 제주항공이 생각해? 너는 어떻게 살아왔길래 승무원이란 뭐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내 경험을 기반으로 적는구나 라고 그냥 총체적으로 생각해줘도 돼요. 경험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경험이 없으면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이제 막 올려놓은 막 이런 취업 관련한 그 동영상 같은 것도 저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도 공부하려고. 근데 어떤 면접관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인상 깊었던 합격자가 되게 무슨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2주 했대. 2주를 했는데 그 경험을 하면서 되게 엄청 체계적으로 되게 대답을 하길래 저 사람 되게 뜻깊은 경험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대. 근데 그 일 되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해가지고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그게 얼마나 정도 일을 하셨나요? 물어봤는데 그 면접자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2주 일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얼마나 살면서 꼭 경험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내가 팀원이에 맨날 자소 쓸 때 그 얘기하거든. 자소 쓸 때 그 얘기하거든요. 팀원이에 10,000원을 충전해도 자소서 1000자짜리를 적어야 된다고. 되게 소소한 얘기도 자소서는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라서 어떻게 뻥튀기하냐가 좀 관건이긴 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해서 다 거짓말을 해라, 거짓말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경험이 많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20대는 당연히 경험이 없어야지 20대지. 그러면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나이가 45 정도는 돼야지. 누가 이 많은 경험을 다 하면서 20대로 어떻게 살아?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경험이 없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의 소재를 어떻게 적느냐가. 피라는 단어? 뭐 예를 들어서 간호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별로 이거는 자극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뭐 제가 말하는 기준의 자극적인 거는 막 그런 거 아니야? 막 저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지나가는 제 스트레스 해소법은 지나가는 사람을 주먹으로 막 내리쳐야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더 자극적이지 않나? 간호사 아닙니다. 경험에 대한 안전의 시대. 그럼 피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피는 그렇게 자극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 첫째와인데 자소서 2개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나 우선 작성하고 제주항공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일찍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 아시아나 먼저 하시고, 아니면은 제주 먼저 하시고. 아시아나가 27일이고 제주가 말일이죠. 그러면은 아시아나 먼저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좀 그런 거라 생각해봤어요. 소설로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 나의 인생을. 그래서 소설로 적는 거야, 1번을. 그리고 그 소설이 2번 문항에까지 그 소설이 이어져. 3번까지 이어져. 그래서 1, 2, 3번이 다 한 소설인 거야. 그런 걸로 적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뻥튀기를 잘하는 팁이 있을까요? 저도 자소서 수업 때마다 맨날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자소서는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구역이에요. 경력사항에 적는 거는 경력 증명서가 있어야 돼. 면접 때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소서에 적는다고 자소서에 아까 그 단골 손님 얘기하셨죠? 그 임원 면접 보셔야 되는데 단골 손님 데리고 오셔야 되니까 증빙 서류로 단골 손님 제출하실게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 자소서에서는 사실. 그래서 자소서는 약간 뻥튀기를 하는 방법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결과물을 했을 때 뭐 영업팀 내 1위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우수 승무원, 뭐 우수 크루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뻥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설 신박하죠? 저는 그게 있어요. 어쨌든 애들이 다 천자 그렇게 나는 좀 다른 친구들하고 차별화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제주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분명 1번에 소제목 1번 천자 이렇게 문단 나누기 소제목 각각 넣어서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애들이 열에 9은. 그럼 난 이렇게 안 쓰겠다 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번 소설로 써볼까 해가지고 아까 지하철에서 움직이면서 막 소설을 한번 써봤었거든. 그래서 이따가 한번 유튜브를 한번 제작을, 만약에 그걸 할 때 소설 쓴 자소를 한번 보여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에피소드들은 많은 것 같은데 잘 옮기지를 못하는 것 같다. 2천자까지 끌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했다 칩시다. 사실 우리가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뚜레뚜레에서 만약에 일을 했다 치는데 단골 손님이 맨날 오세요. 그런데 손님한테 손님 안녕하세요, 뭐 오늘도 또 오셨네요, 뭐 오늘 그 카페라떼 똑같이 하시죠. 우린 이렇게 이미 벌써 되게 일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자소서로 나오는 게 없죠. 저는 한 게 없어요. 저 뚜레뚜레 아르바이트밖에 한 게 없는데. 이게 보통 아이들 저거거든요. 학생들 대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지. 뭐 단골 손님분들은 어머나 오셨어요, 오늘도 카페라떼이시죠, 막 이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따옴표 이거 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보고, 그렇게 다 세세하게 그 상황대로 해서 그 손님하고 나눈 대화, 거기서 얻은 뭐 명함을 주고받았다는 등 뭐 어쩌죠, 그런 것들을 적으면 충분히 2천자가 나올 수 있는데, 나는 뚜레뚜레 했으니까 뚜레뚜레에서 뭐 했다고 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경험 딱 하나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상황을 생각해야 돼. 그 되게 내가 이 손님한테 감동받았던 그 상황, 손님이 나한테 칭찬글을 어떻게 줬길래 나한테 칭찬글을 줬지, 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 상황을 세세하게 적어줘야 1000자 2000자는 충분히 끌어갈 수 있습니다. 4개 문항이 다 호주 워홀이면은 다 학기 에피소드인데, 최근에 있었던 내용을 적으려고 하니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소서 4문항을 적어라 라고 했을 때는, 저는 2가지 정도가 TA 얘기고 2가지 정도가 그냥 좀 다른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뭐 비서일이라던가, 또 하나가 옛날 과거 이런 얘기, 아니면 3개 아니면 하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분명 지금 돌아보면은 호주 워홀이 다는 아닐 거예요. 분명 그게 학교 생활일 수도 있고. 근데 분명 지금 우리 친구가 제일 인상 깊었던, 임팩트 있었던 그 사건이 호주 워홀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 말고 지나간 일상 중에서 조금 더 찾아보면 되니까 한 2개에, 나머지 2개, 뭐 3개에 뭐 하나, 그래서 좀 더 다른 내용을 나와줘야 된다. 내 에피소드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4번 한번 스물 되게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 경험을 하게끔 도와주신 분에 대해서 적어도 될까? 그 하게끔 도와주신 분에 대해서 당연히 적어도 되죠. 승무원이 되게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 경험을 하게끔
추천 도와주신 분에서 적어도 될까? 이건 뭐 당연한 거 뭐 적어도 되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 이걸 내가 이렇게 뭐 더 이상 세세하게 나오면 자소서의 내용이 다 밝혀지니까 그냥 약간 겉에 틀만 얘기를 해주셨긴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그 4번 질문에서 지원하는 직무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 예를 들어서 내가 자원봉사를 했어. 그래서 저는 이게 자원봉사에서 나눔이라는 가치를 얻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 승무원을 준비할 때 나눔의 가치를 얻게 만들어준 경험이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를 되게 지원하는 직무에 영향을 끼친 그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를 추천한 친구가 있어. 그러면은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단 말이다 라고 적어주는 것도 정답입니다. 핵심가치 키워드들이 나와야 되니까 신뢰, 저비용, 팀워크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좋죠. 근데 그게 너무 노골적으로 막 나오는 애가 있어. 소제목에 막 나오고 서론에 나오고 본론에 한번 나오고 결론에 한번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쏟아져 나오는 애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너무 좀 그렇습니다. 좀 아니면은 핵심가치 키워드들을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은유적인 표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술 아니에요. 공대생인데 전공이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 물어보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공대생인데 전공이 어떻게 도움이 될 거다. 공대생은 막 뭐 물리, 역학, 뭐 공업, 수학 뭐 이런 거를 배우잖아요. 그게 승무원이랑 연관이 없다고 하면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연관이 있겠냐고 적어주는 게 핵심이잖아요. 공대에서 다니면서 그런 것들 있잖아. 선후배들 간에 뭐 지냈던 뭐 그런 일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직 융화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뭐 수학에서도 다 순서가 있는 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약간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 메모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추차적으로 나갔다, 이런 것들을 해가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게 승무원의 자질은 그러니까 승무원의 자질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조직 융화도 보여줄 수 있고, 뭐 수학 관련해가지고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구나, 업무의 순서가 있는 거구나, 그런 것도 또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대생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공대가 또 배우는 게 또 뭐 있지? 뭐 현장에서 막 일하는 거. 원래 순수과학 자대하고 공대하고의 차이는 자대는 순수과학을 하는 거고 공대는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이유가 공대에서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앉아서 그 연구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많이 움직이고 실질 더 많이 막 적용해보고 막 이런 걸 많이 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승무원은 컴퓨터만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하는 게 아니라 손님과 진짜 부딪히고 더 이런 현장직에 더 잘 만든다, 이런 것도 뭐 공대하고 연관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항공계 자소서를 처음 써보는데 소제목을 예를 들어 저는 어떠한 사람이다 써야 되나, 혹은 저는 어떤 일을 통해 어떤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소제목으로 해볼까. 일단 소제목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소제목을 만약에 적으실 거면 소제목을 적는 이유가, 그 목적이 뭐예요? 소제목은 그냥 처음에 되게 눈에 띄게 탁 뭐야 이런 거로 딱 잘 보이라고 적는 게 소제목인데,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거기다 딱 적어주면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눈에 띌 수도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이 소제목을 가지고 본문에 있는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소제목에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소제목은 약간 조금 다음 내용이 뭔지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내용을 어우르고 있으면서. 그래서 너무 그렇게 딱 재미없게만 적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뭐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거 느꼈다라고 했을 때 제주항공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소제목이면 어떨까? 제주항공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소제목이야.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읽어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차라리 만약에 그 내 자질을, 만약에 뭐 저는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아예 소제목에 적지 않고 제주항공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소제목을 설정하고 신뢰라는 가치는 아래서 얘기할 것 같아요. 감성적이게 써도 되냐, FSC는 담백하고 SC는 튀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수업률이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대한항공은 솔직히 써도 웬만큼 서류 합격이 되는데 제주하고 티웨이는 써도 서류 합격한 적이 없어. 왜냐면 서류 합격률이 너무 낮으니까. 더구나 제주는 7%에서 10%만 서류 합격이 된다고 하는데 대한항공은 웬만하면 다 서류 합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 막 취업대학교 이게 뭔지 나도 입사후보였나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이거 5개만 있으면 솔직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의 자소서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 안에 지금 제주항공이 물어보는 것도 다 여기 안에 있잖아. 강점, 지원 동기, 실패 고사례, 이거 성공 사례 뭐 이런 거. 이거 아니다. 조직 융화. 죄송해요. 글씨 쓰레기. 이 5개 사례만 있으면 솔직히 우리나라에는 모든 자소서 다 쓸 수 있어요. 신입 지원 동기, 이 회사의 지원 동기, 저 이래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실패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본인의 강점이 뭡니까? 그다음에 조직 융화 능력. 이 5개만 있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소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주항공 자소도 여기를 벗어나지 않죠. 감사드 프레스 C는 서류 합격률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튀지 않겠어도 웬만큼 스펙이나 뭐 어떤 것들 이런 문제가 없으면 다 서류 합격이 되거나 아니면 뭐 첫 지원은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데 LCC는 왜 튀게 써야 돼? 조금밖에 안 뽑잖아. 그러니까 튀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프레스 C라고 해가지고 되게 단적으로 적고 뭐 LCC라고 해서 또 감성적으로 적고 뭐 그렇게 뭐 규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프레스 C하고 LCC를 굳이 나누지 마세요. 뭐 프레스 C가 합격되는 애들이 막 그렇다고 LCC 합격 안 되고 막 이러는 애들이 없고 다 합격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려면은 말이 안 되지 않겠어? 뭐 LCC가 합격하는 애들은 프레스 C는 안 뽑아야 되는데 둘 다 합격되는 애들도 막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굳이 다 보험들이 다 똑같습니다. 항공사가 승무원을 뽑으려고 하는 거지 막 대한항공은 싹싹함이 뭐 자질이야. 그렇다고 해서 싹싹함이 TA에서 왔을 때 단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막 너무 막 LCC면 LCC, 프레스 C면 프레스 C 이런 식으로 나누니까 거기서 이제 오류가 생기지. 100명 중에 7등 안에 들어야 되는 자소서여야 되잖아요. 7%밖에 서류가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지. 왜냐면 애들 다 그렇게 적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소서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7등 안에 들려면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안 하면 돼요. 그럼 그 안에 들겠죠? 그러면은 천자 나눌 필요 뭐 있어? 그냥 2000자리 쭉 적으면 안 돼? 자소서를 처음 써보는데 입사 후 포부를 어떤 류의 것들을 적어야 될지 어떻게 구체화해서 입사 포부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1, 2, 3 1번 저는 입사 후에 교관이 되겠습니다. 또는 사무장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많이 나와요. 이거 안 되겠지. 자, 2번 꾸준히 발전하겠다, 개발하겠다 또는 개발. 아니야, 발전 이런 걸로만 적자. 여기서 뭐 영어, 뭐 중어, 일어 향상시키겠다. 이거 제일 많이 나와. 이거 교관 사무장 1번 입사 보고 3개 그렇게 해놓고 요거 나와. 교관 사무장 하겠다. 영어 요거 하겠다. 3번 그래 뭐 나온 줄 알아요? 뭐 교육을 뭐 해서 해가지고 뭐 안전이나 이제 서비스만큼은 뭐였더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승무원이 되겠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너 입사보고 입사보고 하면은 딱 이렇게만 적으세요. 맞죠? 다 이렇게 적어. 나 진짜 자소 입사보고 맨날 적을 때 이렇게 적는 애들 진짜 열에 10명 봤어. 이렇게 적을 거죠. 입사보고 이러면 안 되지. 애들 다 이렇게 적으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어떻게 우리는 어쨌든 이거 근데 입사 후 포부라고 할 게 있어? 교관이랑 사무장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너희 사무장 그럼 안 할 거야 입사 후에? 나중에 사무장 되는데 저는 입사 포부가 아니어가지고 전 사무장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잖아. 꾸준히 영어, 중어, 일어 이런 거 당연히 배워야 되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언어인데 손님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할 거야? 저는 입사 포부가 중어는 아니어가지고 일어만 하기로 입사 포부에 목표를 잡았거든요. 저는 중국 손님은 안 하겠습니다. 아니잖아. 교육 안전 서비스 숙지하는 승무원이 되겠다. 이거 숙지 안 되면 페일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야 돼요. 안 된다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입사 포부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칭찬 사원 되겠다. 이거 제가 적은 거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뭐였더라? 창립 10주년 분기별 칭찬 레터 10개 목표 승무원. 이거 에어부산 합격자 애한테 적어뒀던 입사 후보거든요. 칭찬사원이 되겠다. 이거 말고 우리는 칭찬사원을 열심히 할 겁니다. 칭찬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표현을 좀 달리 해주고 구체적으로 목표는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은 거는 창립 10주년 맞이 분기별 칭찬 레터 10개 목표 승무원. 이런 식으로 저는 입사 포부를 적어요. 이해시가 좀 됐나요? 자소서 쓸 때 보통은 질문에 대한 답을 앞에다가 2갈씩으로 쓰고 에피소드 이어나가는데 에피소드만 먼저 해도 되겠죠? 라고 하는데 이 2갈씩으로 적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자소서를 적을 때 2갈씩으로 적으려고 하는가? 읽는 사람이 앞에만 읽고 재미없으면 굳이 밑에까지 눈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시간이 딱 처음 할 때 딱 앞에만 먼저 보니까 2갈씩으로 적는 건데 중요한 거는 2갈씩으로 적으라는 거는 재미있게 적으라고 시선을 끌으라고 2갈씩으로 적는 거지. 뭐 앞에다 답을 얘기하면 남들이랑 딱히 뭐 다른 건 없겠죠. 근데 이제 에피소드부터 시작하는 건 전 나쁘진 않아요. 저도 에피소드부터 바로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좀 궁금할 만한 그런 흥미를 일으키는 소재를 앞쪽에다가 말을 해주고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주항공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험 적으셔도 되는데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적으셔야 돼요. 간접적인 거 다 적으실 필요 없어요. 또는입니다. and 아닙니다. 또는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경험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직업관이란 이 승무원으로서의 승무원이란 이런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직업관은 이래. 근데 그게 일치하네?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에요.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 봐봐. 굳이 제주항공을 어떻게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계속 자원봉사 얘기하는데 자원봉사로 전 나눔의 가치를 얻었어요. 그런데 전 승무원의 자질로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사람이 승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주항공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지. 굳이 제주항공을 막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맞대서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제주항공 승무원으로서 간접적으로나마 저는 나눔이라는 실천하는 가치를 얻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지원 동기를 쓰고 간접적인 경험 그리고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이렇게 세 문단으로 소제목 3개를 적어도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두 문단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3번만 하나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두 문단 나눠서 해도 되고 다 한 문단으로 적어도 되고 다 나눠도 되고 형식은 정해져 있잖아요. 영상은 지금 이제 제가 1번 한번 제 스토리를 한 가지 쭉 길게 들으면 두 가지 스토리를 쓰는 게 좋을까? 둘 다 틀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쭉 길게 쓰려면은 되게 글을 잘 써야 돼요. 왜냐면 그게 되게 길게 쭉 시선을 해서 되게 편안하게 읽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틀 자체를 좀 특이한 거를 뭐 얘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나눠서 적으려면 알아서 되긴 하는데 다른 애들이랑 되게 식상하게 되긴 하겠. 영상 제작할게요.